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제조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 최동학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준비를 해서 이제 그야말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그동안 스마트 공장 국가 표준의 현황과 또 이 AAS가 어떻게 탄생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건지, 전개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독일 사례와 국내의 또 유지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 제조 추진 체제, 표준 추진 체제, 그리고 스마트 제조 참조 모델, 제조 표준화 동향, 그리고 유지 케이스 실증, 독일에서 했던 거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왔는지, 그리고 AS 기반 데이터 수집 제장 표준 실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표준 추진 체계는 보시다시피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는 기업에 있는 제조 현장에 있는 수요기업, 그리고 제조 설비, 그 다음에 공급기업, 솔루션들 하는 모든 공급기업들, 그리고 응용 시스템 공급기업들을 주로 많은 정보를 받고, 많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좌측에 보이는 저런 우리 출연있는 기관들의 또 도움을 받고, 우측에 있는 국제협력기구들, 그 표준기구들과 함께 같이 코워킹해서 국가 표준을 만들고 또는 국제 표준을 가져와서 국가 표준화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민과 관 사이에서, 그 산학연 사이에서 국가의 정책 전략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거냐 하는 문제를 각 TC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스마트 제조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인데,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밑에 총괄 운영위원회가 있고, 밑에 제조 운영 분과, 그리고 산업 데이터 분과, 상호 호환성 분과, 제조 보안 분과, 그다음에 유지 케이스 분과, 이렇게 해서 분과장님들 이렇게 5분을 모시고 약 한 40~5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코워킹해서 이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표준은 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비교하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을 때 그 내용을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지적재산권은 자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유화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공용화하는 것입니다. 표준은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을 보호하거나 확산하거나, 창조 발명을 해서 또 적용 확산하거나, 그다음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로 가졌는데,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구심력이 지적자산권이라면, 이거는 원심력을 통해서 많이 펼쳐내는,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쪽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표준화 작업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 표준을 단계를 보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NP, NWIP, New Work Item Proposal이라고 그러죠.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포절을 합니다. 단계가 이렇게 NP 단계, W 단계, CD 단계, DIS 단계, 그리고 FDIS 단계, IS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뒤에 가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내 표준은 1단계는 KSR을 작성을 하는데, 국가기술 표준 원장이 요구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다 모아가,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이 KS 제정을 신청한 경우에 특허권 등의 권리자 또는 발명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에서 적용하고 확산하기 때문에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정하게 되면은 KS에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스마트 제조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참조 모델을 참조해서 이 독일에 있는 RAM이라는 Reference Architecture Model for I4.0이라는 RAM을 국가 표준의 중요한 전략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보셨던 RAM인데, 이 RAM의 기본적인 컨셉을 국가 표준에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참조해가지고 저희 나라가 지금 국가 표준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NIST에서, 미국의 표준기구죠. 국가 표준기구인데, 여기에서 기존에 썼던 그 피라미드형의 전형적인 제조 생태계 시스템을 크로스컷 방식으로 이 3차원 똑같은 앞에 라미어와 같이 3차원 방식을 비즈니스 방식, 프로덕트 방식, 프로덕션 방식 해서 이 3축을 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정돈하는 그러한 임무를 이제 리스트에서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참조 모델을 만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ISA95 이 레이어에 맞춰가지고 필드 디바이스, 그 다음에 HMI, DCS 쪽 관련된 밑에 버스 쪽, 그 다음에 상위 IT 애플리케이션 되어 있는 MS나 ERP, SCM, CRM 등등을 가진 그런 IT 애플리케이션 쪽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역을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상하 좌우, vertically, 그 다음에 그 horizontally 해서 상호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하는 표준이 이렇게 갖춰져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 레이어별로 중요한 표준들이 이제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이 통신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하단에 있는 그 HMI하고 DCS 분야까지 이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우리 그 표준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할 점 여기 보시면은 OPCUA라는 까만 게 있잖아요. OPCUA라는 것은 이 레이어 완전히 바닥 디바이스 레이어부터 최상위 IT 시스템 레이어까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통신 프로토콜로 전 세계 약 한 500군데 이상의 공급업체가 참여해 있는 그런 소위 이제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로 해서 통신 표준 프로토콜로 정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저걸 우리가 많이 적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IEC 62541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독일의 유명한 그 I4.0의 중요한 분인데 그 카그만 교수가 한국을 인정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책 제목이니까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에 6페이지 보게 되면은 executive summary에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가야 한다.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이런 의미죠. 공급업체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IT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독일하고 같이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표준인 KSX 9001-1, 2, 3 이게 스마트 공장 표준인데 여기에 있는 전략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라미가 적용돼서 참조해서 반영시켜 놓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조 모델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했다 라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업종별 참조 모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5단계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이렇게 많은 벌써 이게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 비슷하지만은 또 다르게 한국 실제에 맞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한 46개 세부 평가물을 가지고 국가 표준을 KSX 9001-3에 정의해서 이렇게 10개 모듈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걸 5레벨로 만들어 놨죠.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수준 확인 제도. 수준 확인 제도가 각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준 그런 그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수준 확인에 대해서 PR도 하면서 왼쪽에 밑에 있는 도표처럼 5단계로 나눠가지고 가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준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가 표준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러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 단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보게 되면 굉장히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시겠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당장 제조 혁신 신사업 모델 및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 정립을 통한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발표 자료 작년 9월입니다. 재작년 9월이구나. 19년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 보게 되면 표준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때 또 이 중소기업 맞춤형 표준 모델을 확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용들이 참조하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그 국가 그 표준화, 국가 표준 체계에 대해서 독일과 많은 협조를 통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협력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겠다 하는 계획도 계속 있으셨고, 그다음에 국제 표준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표준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 표준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제 원래 들어오셔가지고 이것도 19년 거구만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뭐 오토메이션, ML, 면역은 뭐지, AAS, OPCUA 이런 등등이 중요한 국제 표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국내에 있는
많은 그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이런 표준 근간으로 해서 확산시키겠다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자, 급기야 이제 AAS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체계를 표준화하겠다라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뭐 CDD다, E-클래스다, AAS다, OPC-UA다, 오토메이션 ML이다, 이런 많은 부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산출물을 장비 데이터를 막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모든 장비 데이터 끌어올리는데 표준화된 포맷으로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끌어올려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사업이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바로 중요하게 이 국가 표준 체계를 잡아놓고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AAS에 대한 표준을 다시 옆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전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전개하는 모든 사업 확산 전개 방식 내에 보면은 다 AAS가 들어가 있어요. AAS로 뭐 하는 거. 그래서 AAS가 그냥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표준 기반의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야 되겠다. 표준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하는데, 자, 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독일에서 AAS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이미 많은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대화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고서니까 보고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많이 앞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목이 Examples of the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Y4.0 Components 해가지고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찾아보시면 오픈된 거니까 보시면 이렇게 안에 컨텐츠가 되어 있고 하나하나 되어 있으면 그걸 제가 전부 다 한 거니까 보시면 이런 구조가 앞에 보셨죠?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바이스에서 걸어가지고 이제 앞에 서브 모델 많이 들으실 뒤에 상세한 설명을 이제 우리 설명할 건데,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난 i4.0 컴포넌트를 i4.0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AAS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AAS 금방금방 튀어나오는 그런 공급 장비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쓰던 장비 같으면 좀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 작업하실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요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독일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다르게 드릴링 할 때 어떻게 하면 워크피스 디멘션이 어떻게 되고 모든 작업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의해가지고 그런 정의된 내용을 AAS의 서브 모델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걸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어딜 가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정한 다음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내용을 채워가면서 작업을 준비해서 하나씩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독일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디테일한 내용 들어있거든요. 각 데이터 필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퍼티라든가 서브 모델에 대한 내용 어떻게 되어 있다 다 정의를 해놨어요. 이 정의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에 뒤에 이제 설명이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특히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는 MES 데이터 어떻게 가져가면 되나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드릴링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만큼, 그 다음에 에너지 에피션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관련된 것을 어떻게 지금 작업을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놔야 어떤 것을 모아놔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정돈해 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일종의 모든 작업을 우리가 AAS 적용하기 위한 소위 이제 과제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뭐 중요한 얘기지만 내가 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내용 보시면 되니까 참조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다 하고 나니까 할 때 필요한 많은 표준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드민니스트레이션의 아주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IC, 이게 TRN 테크니컬 리포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하는 62794라는 테크니컬 리포트를 참조해라. 그리고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저는 스펙을 갖다가 6283이라는 걸 참조해라. 6237이라는 것을 참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큐리티는 이런 걸 참조해. 우리 IS6, 제가 파란 거 해놓은 데는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IS62443 같은 걸 봐라. 이렇게 각종 뭐 펑션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 쭉 전부 다 필요한 표준을 다 명료해가지고 보면은 일행을 다
적용해서 만든 게 AAS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AAS는 어떻게 보면은 표준의 묶음이라고 보십니다. 묶음. 그러니까 뒤에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깊이 설명 안 되고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국에서 저희가 이거를 그 표준, 이제 국제 표준을 부합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표준을 개발하지 않고 국제 표준을 가져와가지고 국가 표준화 작업하는 거죠. 이걸 부합화라 해요. 이런 부합화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IS 62541, OPC 이거 다 해놨어요, 벌써. 우리가 KS 나오죠, KS. 그다음에 KS에 뭐 IS 62714, KS 이게 KS를 하기 때문에 KS의 의미란 뭐냐면은 국제 표준이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필요해. 반드시 국가 표준화해야 되겠어라고 한 것을 골라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의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거 국제 표준을 국가 표준화해야 되겠다 해서 작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AS에 관련된 많은 표준 중에서도 국가 표준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앞에서 우리 박 단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 AAS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체계 표준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뭐 CDD, 오토메이션 ML, OPC UA 이런 것들이 이 작업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부합화 시켜놨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표준 KSS, KSC에 IC 62541 이걸 참조로 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겠죠. 그래서 AAS에 대한 내용은 현재 CD 단계, 앞에서 말씀드렸죠. CD라는 것은 이제 MP, WP 다음에 나오는, W 다음에 나오는 단계거든요. 그 CD 국가표준원에서는 부합화 대상을 DIS를 넘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D 다음에 DI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직 단계가 남아있어요. 근데 다 그건 갈 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KS로 할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이제 지금 이거는 AAS를 갖다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 거냐 하는 사항을 자세히 적어놓은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을 먼저 가이드북을 일단 스펙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국가 표준화 시키자 해서 저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4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게 KS 등록 안 됐기 때문에 번호는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AAS 기반 데이터 수집 저장 실행 가이드 1, 2, 3, 4 해가지고 쭉 이제 시리즈로 나가고 나중에 AAS 자체가 나오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하나 붙겠죠. 완전 AAS 자체가 KSX 나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AAS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물을 잘 정리해가지고 해보니까는 이것이 문제다. 해보니까 이런 거 괜찮다. 해보니까 이런 걸 보완해야 한다. 이것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내용을 다 패키지화해서 딜리버리 할 거니까 이 표준 문서만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내부 지금 심의 중인데 끝나는 대로 정식으로 이제 KS화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가 표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AAS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AAS를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이것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핵심 표준이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CPS 하기가 굉장히 쉽고 결국 우리가 최종 타겟이 CPS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표준들을 참조해서 적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AS를 정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 내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